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수란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에서 요새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어떤 규약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는 미국이고 호주고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로요, 부동산의 취득 한도에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싶으신 것을 그냥 주거래 은행에다가 다 리포트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서 많이들 여행 못 하시지만 여행을 가셔서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물건을 찾으셨다 그러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계약금을 내실 수 있는 거는 미화 기준으로 딱 10,000불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본인이 10,000불 내시고 옆에 있는 지인분들한테 또 10,000불 이래서 만약에 30,000불이나 40,000불을 디파짓을 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이 계약은 한국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해외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소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US 달러 10,000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부동산을 구입하실 때 계약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0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현지에서 US 10,000불을 내시고 그러시고 가계약을 하기 시작을 하셨으면 그러면 보통 이제 해외 부동산인 경우에는 모두 다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모두 다가 법적 거래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쭉 밟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현지에서 각각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한국에 관한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호주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호주니까 호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당연히 내셔야 되죠. 그 다음에 취득세 내는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호주 현지에서 내셔야 되는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1억을 호주불로 바꿔서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10,000불이라면 100,000불로 바꿨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냐는 질문을 종종 해오시는데요. 여러분들의 1억이 호주불로 100,000불로 예를 들면 바뀌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취득세를 내시고 취득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일 수가 있고요. 하나는 그냥 단순한 투자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주거 목적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유학생이나 주재원이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는 경우에 가디언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 그 집을 주거해서 여러분들이 주거 목적으로 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투자 목적이 되시는데요.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반드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 세금에 관한 모든 신고는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분류되는 거주자인 나라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대부분의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182일 이상을 한국에서 거주를 하신 분이면 여러분들은 한국의 세법상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다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대소득 여러분들이 이거에는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한다 그러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 양도소득세도 반드시 한국에다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하고 호주 사이에는 국가 간의 조세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 두 나라에 대해서 동시에
납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만 납부하셨으면 되고요. 만약에 호주에다가 미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거를 미리 냈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낼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런데 이 양쪽 나라에서 차액이 크게 발생해서 한국에서 봤더니 호주에서 네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차액이 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종종 내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는 세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부동산을 구입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취득할 때, 보유하시고 계실 때, 또 처분할 때 각각 비용이나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득할 때는 여러분들이 취득세 내셔야 되고요. 그거는 호주의 모든 부동산법은 주법이고 세금도 주세이기 때문에 주마다 전부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플러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되면 서차지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저희가 업계에서는 많이 좀 희망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팬데믹 사건을 저희가 겪으면서 앞으로 서차지가 조금 줄어들든지 아니면 없어질 가능성도 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대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탬 듀티 보통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으로 치면 4%에서 5% 정도를 내시고요. 그 다음에 서차지 내신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보유를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부동산을 보유를 하실 때 한국이랑 달리 호주에서는 보유를 하실 때 보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나가는 비용이 나오는데요. 그 비용은 전체 부동산 가격의 한 1%나 1.5%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의 가장 큰 부분은요. 첫째가 바디 코퍼레이트 혹은 스트라타라고 하는데요. 그 명칭은 바디 코퍼레이트는 아파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타는 타운하우스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하우스, 나 혼자만 쓰는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관리비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우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관리비를 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 코퍼레이트는 여러분들이 관리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주에서는 모든 관리비, 바디 코퍼레이트 스트라타를 모두 다 주인이 냅니다. 세입자가 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슬 레이트인데요. 카운슬 레이트는 여러분들이 상하수도나 쓰레기 등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구청에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주인이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매니지먼트 피인데요. 매니지먼트 피는 여러분들이 직접 렌트를 놓지 않으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렌트를 놓으시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그 피를 청구를 하는데 그 피는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 할 때 조금 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도 주마다도 모두 다 상이하기도 하고 또 마켓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좀 싸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지금 전 호주를 보면은 가장 싼 거는 제가 이때까지 발견한 거는 한 5% 정도 싼 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는 거의 뭐 8.5%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컨트랙 들어가실 때 조금 상의를 하셔서 잘 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부동산을 갖고 계신 다음에 이제 처분을 하고 싶은 시점이 됐었을 때는 당연히 캐피탈 게인 텍스, 양도소득세를 내십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50만 불을 짜리를 사셨는데 그게 70만 불이 됐다. 그러면 그 20만 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거죠. 그 요일에 대해서는 거의가 우리가 호주의 국민들이 보통 내는 소득세 기준요리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외에 또 특별히 호주의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적인 것과 비용과 각 단계별로 비용 플러스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